신부의 책장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군종교구 전승성당의 박재우 마르첼리노 신부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신부님. 네, 안녕하세요. 이제 낙엽도 많이 떨어지고 공기도 많이 차가워지고요. 확실히 우리 옷차림도 바뀌었고요. 네, 맞아요. 예, 이 어르신들 또 특별히 어머님들 그 집의 풍경도 바뀌었을 겁니다. 김장하시느라 맞아요, 정신없을 맞아요. 거고. 군대는 쓸 게 많죠. 그럼요. 예. 이 낙엽이 저희 성당 앞에 도토리 나무가 큰 게 있는데 예. 정말 쓸어도 아직도 쓸고 있습니다. 혼자 다 쓰세요? 아니면 군종병이랑 같이 하십니까? 다행히도 이렇게 지원해주는 이제 용사분들이 또 있어가지고 예. 같이 하고 끝나고 음료수 한 잔 같이 나눠 먹고 그러죠. 예. 그냥 다행입니다. 그래도. 맞아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갑자기 추워지게 되면 그 물을 좀 미리 계속 틀어놓는다든지 네. 그런 뭐 월동 준비나 뭐 그런 것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 낙수 조치라고 하잖아요. 예. 아직은 그 정도 할 단계의 추위는 아니니까 아니죠. 안 하고 있긴 한데 예. 확실히 동파에 이제 슬슬 이제 신경 쓸 때고 특히 전방부대 분들 같은 경우에 더 이제 제설 준비나 이 동파에 관련된 부분을 지금부터 더 신경 쓰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네, 맞습니다. 낙엽 쓰니까 또 눈 쓸어야 되고 우리 군인들이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정말. 그렇죠. 예, 그러니 고생 많았다. 이런 말 한마디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내 마음의 체감 온도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 좀 올리는 그런 좋은 말이라는 생각도 하게 하는데요. 자, 오늘도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 무료 빵톡으로 군종의 시간 가족들은 이런 격려 메시지 그리고 신부의 책장이니만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좋은 책도 추천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1월의 책 어떤 책입니까, 신부님? 말에 관한 책이라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앞에서 이미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말 한마디가 또 상대방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기도 하는데요. 또 때로는 상대방의 마음을 얼어붙게도 하죠. 예. 오래도록 이 마음의 흉터로 남은 생채기를 내기도 하는 만큼 말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오늘은 우리 각자가 자신의 말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말그릇이라는 제목의 책을 골라와 봤습니다. 밥그릇도 아니고 국그릇도 아니고 말그릇. 설거지 가능합니까? 설거지가 가능할 거예요. 이 책을 읽어보면. 예, 다행입니다. 네, 깨끗하게 그 말의 그릇을 닦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을 듣고 그리고 거기에 따끈한 밥을 채우는 마음으로 예쁜 마음을 채우면 좋겠는데요. 저도 이렇게 말은 잘합니다. 저희 둘 다 말을 많이 하는 직업군에 속해 있죠. 예, 행동으로 좀 보여야 되는데 좀 반성이 되고 제목이 그러니까 관심이 가네요. 말그릇. 어떤 책입니까, 신부님? 오늘의 책 말그릇은 코칭 심리 전문가인 김윤나 씨의 책인데요. 책의 프롤로그를 보면 책의 제목과 그 내용을 잘 녹여낸 문장들이 있거든요. 먼저 이 부분을 좀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좋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말을 담는 그릇을 하나씩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 크기에 따라서 말의 수준과 관계의 깊이가 달라진다. 네, 그래서 이 내용하고 이렇게 합쳐볼 때 이 제목부터 뭔가 사실 저에게 성찰거리를 이게 던져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이 책을 골라보았습니다. 제 말그릇을 또 어떻게 다듬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잘 닦고 있었나 돌아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말그릇 가운데 제가 일부를 읽어야 할 텐데 김윤나 코칭 심리 전문가시라고 합니다. 이분의 말 그릇 가운데 제2장 내면의 말 그릇 다듬기 중에 말 그릇을 키우기 위해서는 내면을 봐야 한다. 이 주제의 얘기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말을 하는 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은 분주해진다. 말을 할 때마다 몸이 반응하는 것은 물론이요. 3가지 심리적 시스템도 함께 작동하기 때문이다. 즉, 사람의 말 한마디 속에는 그 사람만의 고유한 감정과 공식, 습관이 녹아있는 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말 그릇을 키우기 위해선 이 3가지 요소를 이해하고 제대로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은 자신의 내면을 살펴보는 일과 맞닿아 있다. 먼저 마음속에서 만들어지는 감정에 대해 알아보자. 말을 해야지 하고 생각하기 전에
항상 먼저 작동하는 건 감정이다. 그러나 감정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 감정을 모른 척할 정도로 지쳐있는 사람, 감정을 숨기거나 대체하며 살아야 했던 사람들은 여러 감정을 구별해내지 못한다. 그래서 다양한 감정을 몇 가지의 감정으로 대체해 사용한다. 당연히 말도 그 감정을 따라간다. 슬퍼도 화를 내고, 불안해도 화를 내고, 서운해도 화를 내는 사람들. 혹은 그 감정들을 짜증이나 우울함으로만 표현하는 사람들. 이렇게 제한적인 감정 노출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그게 어떻게 자신의 말과 관계에 영향을 주는지 인식할 수 없다. 감정은 원래 마음을 보호하고 관계를 유지하게 돕는다. 그러나 감정과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감정의 순기능을 사용하지 못하고 가짜 감정을 휘두르며 대화한다. 감정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더라도 그 다음 단계에서 막혀버리는 사람들도 있다. 인생에서 강렬한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뇌는 그것을 통해 일종의 공식을 저장해 둔다. 공식을 사용해 더 쉽게 수학 문제를 푸는 것처럼 경험을 통한 공식을 저장해 두면 그와 비슷한 상황을 갑자기 만나게 돼도 고심하지 않고 바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끔 잘못 저장된 공식이 건강한 말하기를 방해할 때가 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사사건건 비난하는 말하기를 사용했다면 아마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윗사람의 말은 공격이라는 공식을 세워두고 선배나 상사의 말에 반사적으로 반발하거나 변명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말 습관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한다. 말은 배운 대로 하기보다 입에 밴 대로 하게 되기 때문이다. 말은 체험으로 각인된다. 말 때문에 손해를 받거나 후회해 본 사람이라면 다음엔 꼭 이렇게 말해야지, 다시는 이렇게 말하지 말아야지 하고 다짐한다. 그러나 너무 오랜 시간 입에 딱 붙어버린 익숙하고 편안한 말을 버리기란 어렵다. 고정된 패턴으로 금세 회귀해버린다. 그럴 땐 내가 그렇지 뭐, 성격이야 하면서 넘기지 말고 말의 탄생에 의구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당신이 지금껏 경험한 말들과 현재 당신의 말이 어떻게 닮아 있는 그 상관관계를 알아봐야 한다. 의도한 말과 의도하지 않았는데 저절로 튀어나온 말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자신이 말을 주도해야 말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지금 당신의 말을 주도하고 있는 건 무엇인가? 당신의 말 그릇은 충분히 단단한가? 아이유의 마음 들으셨습니다. 11월의 책, 신부의 책장, 김윤나 작가의 말 그릇 같이 읽고 있고요. 제가 제2장 내면의 말 그릇 다듬기 중에 말 그릇을 키우기 위해서는 내면을 봐야 한다라는 그 주제로 함께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함께하고 있는 책장식이 군종교구 전승성당의 박재우 마르첼리노 신부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당신의 말이 당신을 어떻게 닮아 있는지 상관관계를 알아봐야 한다. 이 문장이 신부님 굉장히 크게 다가옵니다. 네, 맞아요. 이게 마음으로 비롯된, 그러니까 말그릇이 단단해야 말이 잘 들어온다 뭐 그런 뜻으로도 되는데 마음이 중요한 거고요. 근데 말에 따라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라디오로 매일매일 오늘도 잘 될 겁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마무리하는 멘트예요, 그게. 근데 그 문장을 하면서부터 다 잘 돼요. 되게 감사한 순간들도 굉장히 많고 그 어떤 직업에 따라 말투, 또 말 습관 이런 게 만들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맞아요. 예. 뭐 분명히 말 습관들이 다 존재하죠. 저도 마찬가지고 또 뭐 제가 군대에 있으니까
이 군인분들만 봐도 이 밖에서 사용하지 않는 특이한 단어나 특유의 또 말투들이 또 존재할 때가 있음을 보거든요. 예. 뭐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뭐 단아까체도 그렇고 또 군대에서만 쓰는 어떤 은어들도 있고 예. 그런 것들이 이게 무의식 중에 되게 습관화된다라는 생각을 종종 저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그러니 이 태도 그리고 말투가 사람을 결국 보여준다라는 생각을 하게 하고요. 앞서서 그 얘기했잖아요. 물 이렇게 쫄쫄쫄 나오게 하는 것도 낙수 조치라고 하셨는데 그런 말 안 써요, 민간에서. 아, 그렇죠. 예. 아시죠. 저도 군대 가서 다시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뭐 그런 단어들. 그래서 중요한 게 3가지 요소라고 했어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감정, 머릿속에서 만들어지는 공식, 저절로 튀어나오는 말 습관. 근데 이거 잘 컨트롤하면서 얘기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아,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예. 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감정, 내가 살면서 겪은 경험을 통해 마음속에서 만들어지는 공식, 저절로 튀어나오는 말습관. 뭐 이 3가지 요소를 보면서 결국 과거의 내가 또 오늘의 나를 또 이렇게 만들었구나라는 생각이 이렇게 자동으로 들잖아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들은 과거의 말들이 쌓여서 지금의 형태가 되고 내 말그릇을 형성하지 않았나 생각해 보게 합니다. 저도 이제 아나운서로 일을 하면서 일을 하기 전에는 이런저런 시험을 참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자주 했던 말이 될까? 였어요. 근데 될까로 물음표로만 계속 시험을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되겠지? 로 좀 바꿔봤어요. 조금 나아지는데 안 되더라고요. 될 거야. 됐어. 뭐 이미 되지도 않았는데. 뭐 그렇게 말을 바꿔가면서 긍정의 어떤 기운을 모으고 그 자세로 심기일전에서 준비를 하니까 됐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렇게 말에 힘이 있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신부님. 맞아요. 그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감정들이 이제 또 합쳐진 거지. 이제 머릿속에 만들어진 공식.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 있는 거죠. 그래요. 근데 이렇게 긍정의 예도 있지만 대부분은 소위 말해서 이불 킥하게 되는 그런 말에 뭐 주워 담지 못하는 실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맞아요. 특별히 저는 가족들이 더 그렇고 어머니의 오장육부를 뒤집어줬는 그러니까 어머니의 이 단어에 따르면 너는 왜 오장육부를 뒤집어 놓냐 뭐 이런 말들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은 굉장히 후회를 많이 하고요. 근데 그럼에도 자꾸 불쑥불쑥 나오는 그런 욱하는 마음과 그 공식들 그리고 상처 반복이 됩니다. 그런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신부님. 맞아요. 저도 뭐 여기서 자유롭다고 할 수 없고 또 그래서 갑자기 딱 이 얘기가 떠오르는데 군대에 있으니까 간분이 한 분이 한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이분이 언젠가 회의 한번 끝나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머릿속에는 내가 진짜 이렇게 말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말아야지 하고서 이렇게 들어간대요. 또 날카롭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그러고서 다시 후회하면서 또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좀 친한 분한테 좀 내가 진짜 이번 안 하려고 했는데 또 그랬다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게 무의식적으로 남는 습관? 그리고 이미 형성되어 있는 좀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의 말들이 뭐 잘하고 싶다는 마음도 당연히 있고 뭐 우리가 그걸로 인해서 뭐 상처 주지 않고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결론적으로 이 스킬을 익히기 이전에 나라는 존재를 가꾸고 이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걸 좀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마음이 중요한데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 그게 시작이겠네요, 진짜. 그렇죠. 좋은 이 첫 단추나 터닝 포인트가 좀 필요하다 싶습니다. 나쁜 말 습관을 좋은 습관으로 바꾸려면요. 자, 지금 저희가 만나고 있는 책이 말그릇입니다. 김윤나 작가의 책, 신부의 책장으로 만나고 있고요. 제가 이어지는 부분 또 낭독을 하겠습니다. 제3장, 말그릇 키우는 듣기의 기술이란 제목의 글인데요. 함께 만나볼게요. 말그릇이 큰 사람들은 기다림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그걸 대화 속에서 실천한다. 바로 경청하는 것이다. 듣는 실력이 있다면 말을 많이 하지 않고도 관계의 거리를 좁히고 갈등을 줄일 수 있다. 태양빛을 내리쬐거나 소나기를 퍼붓지 않아도
스스로 마음의 갑옷을 벗고 대화에 참여하도록 이끄는 게 바로 경청이다. 경청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책에서나 워크숍에서 들어본 풍월이 있기 때문에 경청이란 말을 꺼내면 또야 하며 약간의 피로감을 드러낼 정도다. 하지만 제대로 경청하기를 실천하고 있는 사람은 드물다. 그 이유는 다양하다. 쓸데없는 이야기라서, 시간이 없어서, 상대방이 말을 안 해서, 혹은 무슨 말인지 조금만 들어도 알 것 같아서, 성질이 급해서 등등. 하지만 쓸데없어 보이는 말에도 의미가 있고, 시간이 없을수록 제대로 듣는 기술이 필요하며, 말을 안 하는 이유는 당신 때문이라는 건 잘 모르는 것 같다. 상대방이 운만 떼도 알 것 같단 말은 사실 자신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는 뜻이고, 급한 성질을 다스리지 못한다는 건 말 그릇이 그만큼 좁다는 뜻이다. 간혹 경청에 자신감을 드러내는 이들도 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들으세요? 라고 물으면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진심을 다해 조언해 줬습니다. 라고 말한다. 조언과 경청은 같은 말이 아니다. 그 둘의 역할은 사뭇 다르다. 여전히 우린 누군가의 이야기에 온전히 귀 기울이는 걸 힘들어한다. 우리가 듣는 걸 어려워하는 이유는 뭘까? 아마도 다음 3가지 이유 때문일 것이다. 첫째, 말하기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거나, 둘째, 듣기에 대한 오해 때문이거나, 셋째, 듣기 실력이 부족하거나. 말하기는 인기가 좋다. 화술이나 대화의 기술을 가르치는 학원도 수두룩하다. 이건 말 잘하는 사람이 주목받고 능력 있어 보이며 힘을 가진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현상이다. 듣기를 오해하는 경우도 있다. 듣기라는 건 배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능력이라고 생각하거나 무작정 듣고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잘 듣는단 건 귀로만 듣는 걸 의미하지 않는다. 말하고 싶은 욕구를 다스리는 동시에 상대방의 말 속에 숨어있는 여러 가지 의미를 파악하고 그 안에 담긴 마음까지도 파악해내는 걸 뜻한다. 특히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한 듣기라면 더욱 그렇다. 사람마다 마음을 여는 암호가 달라서 그 문을 열려면 정밀한 세공이 필요하다. 이 사람은 내 마음을 이해해 주는구나 하는 감정을 일으키게 하려면 자유롭게 대화하면서도 본론에서 벗어나지 않게 돕고 공감을 드러내는 기술과 오랜 연습이 필요하다. 말그릇 키우는 듣기의 기술이었습니다. 이 문자로 여러 사람들이 전하잖아요. 그걸 잘 들었나 싶은 거죠, 일단. 반성을 하게 되고 코멘트로 참 많이 하는 것 중에 그게 있는데, 입이 하나고 귀가 2개인 이유는 더 많이 들어라 라고 제가 하나의 입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야, 진짜 잘 듣는 게 어렵다. 공감하게 됩니다. 신부님도 그러시죠? 그럼요. 이제 사실 저나 우리 야곱 아나운서님이나 말을 비교적 더 많이 하잖아요. 비중적으로. 예. 그러다 보니까 자동으로 이 말에 관한 성찰이 자연스럽게 이어짐과 동시에 얼마나 많이 들었지? 내가 이만큼 말을 많이 하는데 그만큼 들었나? 혹은 이제 뭐 이미 답이 내 마음속에 있었던 거 아닌가? 막 이런 성찰들 자연스럽게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맞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말을 안 하는 이유가 나 때문이라는 그런 생각보단 상대방이 원래 말수가 좀 적은 거 아닌가? MBTI I 아니야? 그냥 내향형 아니야? 아니 뭐 하고 싶은 말 별로 없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식으로 제 탓이오가 아니라 저 사람 탓이오라고
그 상대방 안에서 원인을 찾는 경우도 많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뭐 특히 이제 어떤 공동체나 단체 안에서 이렇게 소통할 때 특히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이제 아니 말을 하라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데 사실 이 오늘의 책에서 작가님이 말했던 것처럼 그 이유가 당신 때문이라는 걸. 그 대상이 모르는 거죠. 예. 예, 이게 참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아, 참. 그리고 갈등이 있을 때도 그렇잖아요. 맞아요. 남녀 사이에도 그렇고 가족 사이에도 그렇고요. 예. 뭐 다그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고. 신부님 경험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뭐 이제 소통을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제가 아무래도 저는 아직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런 어떤 그 조직들을 이끌어 간다기보다는 저도 어떤 회의체의 한 멤버로서만 이렇게 참여할 때가 많으니까 이제 저도 똑같이 그래서 이분이 좀 말할 수 있게 좀 해주시지 라는 그런 느낌들을 이렇게 받을 때가 많은 것 같고 또 제가 못 들어서 그렇지 저하고 함께 일했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생각을 또 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쵸. 예. 근데 이게 결론적으로는 그 말이 좀 편하게 지내려면은 각자의 상태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요. 그리고 그 질문을 말을 하라는 요청을 하기 전까지 내가 어떤 분위기로 말을 했었나가 굉장히 중요한 게 맞죠. 수업 마무리 때 선생님이 질문 있는 사람이라고 물어봤을 때 학생들이 질문을 하냐 안 하냐는 그 전까지 선생님이 얼마나 편하게 학생들에게 얘기를 했냐인 거고 회의 마무리 때 더 얘기하고 싶은 분, 할 얘기 있는 사람 그 말에 얘기가 나오려면 회의를 주재하는 사람이 얼마나 편하게 했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이 어떤 조직사회 안에서는 윗사람이 소통하자고 해도 선뜻 내 마음을 꺼내기가 좀 어려워요. 맞아요. 예. 네. 이게 사실은 이게 맞는 건지는 잘 모르지만은 억지로 어떻게 만들어낸 자리들은 이미 사실 어떤 소통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미 벽이 하나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일 때가 굉장히 많고 그래요. 그리고 저도 예전에 한번 경험을 해봤지만은 어떤 이제 신자분들과 신부님들이 섞여 있는 어떤 그런 회의체들, 어떤 소통의 자리들, 뭐 지금 우리 신로도 하고 있지만은 그런 거 했을 때 막 그런 말들을 하셨거든요. 사람들이 잘 참여 안 해. 말도 안 하고.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때까지 왔던 모든 과정들을 저 돌이켜보면 저였어도 말을 안 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그때 당시에 했었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경청이 진짜로 될 수 있는 그런 자세들이 전제가 돼야 되고, 예, 그런 것들을 내가 잘 의식하고 있나? 그런 것들 잘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맞습니다. 시노드에서 제일 중요한 게 경청이라고 하는데 일단 시노드가 뭔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기간도 좀 더 길어질 거라고 얘기를 하긴 하던데 어쨌거나 진짜 잘 듣는다는 게 뭔지 그리고 잘 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뭔지 뭐 그런 것도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정리를 하자면 말 그릇을 내 마음,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단단하게 만들고 그 다음엔 잘 들어야 한다라는 그런 얘기로도 정리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네. 그게 참 노력이 필요하고 어렸을 때부터 교육도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보통 아까 우리가 뭐 계속해서 얘기했던 거지만은 어떤 말을 잘하는 어떤 기술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키우려고 하지만은 그게 듣는 법을 익혀야지 라는 생각들은 잘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책의 작가가 또 말을 했던 것처럼. 네. 그래요. 맞습니다. 자, 이 말 그릇 오늘 신부의 책장의 주인공으로 만나봤는데 어떤 분에게 추천하고 싶으신가요, 신부님? 이 말그릇은 모든 사람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지만 이 군대로 따지면 이 지휘권을 갖고 있는 분들과 같이 이 상사적 위치에 계신 분들이 많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 말그릇이 작을 때 내 말을 들어야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고 반대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이 말그릇에 금이가 있거나 성장하지 못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면 이 주변인들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만들어갈 수 없죠. 예. 또한 특별히 교회가 시노드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시간을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서 교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모두가 말그릇을 넓힌다면 이 시노드가 그리스도를 닮은 파장을 더 크게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예,
좋습니다. 자, 오늘 마무리하면서 신부님의 추천곡 어떤 곡일까요? 오늘은 이 바닐라 어쿠스틱의 대화가 필요해라는 곡 가져왔는데요. 원곡이 원래 있죠. 근데 자두. 네. 네. 전 이 버전이 사실 좀 더 좋더라고요. 예. 네, 뭐 추천 이유는 대화가 필요해서 그렇죠. 우리가 이 사실 소통, 경청, 뭐 말, 그릇 이 문제가 그게 대화에 관한 문제인데 진짜 대화를 위한 거잖아요.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봐서 좋겠고 또 약간 조금 주제하고도 상관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우리 하느님과의 그 대화에 있어서도 오늘의 책 내용들을 함께 또 생각해 보실 부분이 있어서 이 음악과 좀 잘 연결시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 미사, 그리고 미사 안에 강론 이제 이어지거든요. 강론 명 받았습니다도 주파수 고정하고 쭉 들어주시고요. 박재우 마르첼리노 신부님이 추천해 주신 바닐라 어쿠스틱 버전입니다. 대화가 필요해 들려드리면서 군종교구 전승성당의 박재우 마르첼리노 신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신부님. 네, 감사합니다.